2023년 12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서울 변두리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이발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보온병을 들고 와서는 아직 불이 꺼진 이발소 문 앞에 작은 접이식 의자를 펼쳐놓았다. 영광이발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이 작은 가게는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 페인트가 벗겨진 빨간색과 파란색 이발소 표지 등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불빛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6시가 되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줄을 섰다. 7시에는 20명이 넘었다. 8시, 평소 문을 여는 시간이 되자 줄은 이미 1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도 있었다. 이발소 안쪽 작은 방에서 박영광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78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하얀 이발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담담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할아버지, 밖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손자 민준이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대학생인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돕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그래. 몇 명이나 왔나?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가위를 정돈하며 물었다. 지금 세어보니까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오시고 계시고요. 100명이나. 박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길게 늘어선 줄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 아침, 입김을 내뿜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40년의 기억과 겹쳐졌다. 문 열어라.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셔야지. 박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민준이는 놓치지 않았다. 오전 9시, 영광이발소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새벽부터 기다렸던 그 남성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를 한번 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내가 첫 손님이구나.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그럼, 25년 전, 고등학교 입학식 전날 처음 왔던 그 소년을 어떻게 잊겠니? 첫 손님 김민호는 이발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고등학생 시절, 이 이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과 그 뒤로 보이는 영광이발소의 간판. 할아버지, 제가 오늘 꼭 첫 번째로 오고 싶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박 할아버지는 묵묵히 가위를 들고 민호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가위 소리만이 작은 이발소 안을 채웠다. 그리고 민호가 입을 열었다. 25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고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때 이발할 돈도 없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가위를 움직였지만 그의 손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공짜로 깎아주셨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리고 매번 봉투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점심값이라고 하셨어요. 그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박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때 일은 별것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건 그때 받은 돈의 이자까지 계산한 거예요. 25년 동안 제가 모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네. 그건 그냥 어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럼 제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써주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써달라는 조건으로요. 이발소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울 너머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발을 마쳤다. 민호는 일어서며 깊게 허리를 숙였다. 밖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발소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정미라예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아, 미라야. 옆집 슈퍼 하시던 분 딸. 지금은 머리가 길구나. 네. 20년 만에 왔어요. 오늘은 제 아들을 데려왔어요. 정미라는 밖에서 기다리던 고등학생 아들을 불렀다. 수줍은 표정의 소년이 들어왔다. 준서가, 인사드려. 이분이 엄마 인생의 은인이셔. 박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아들을 의자에 앉혔다. 가위를 들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다. 정미라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혹시 3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슈퍼가 부도났던 거요. 어렴풋이 기억나는구나. 그때 저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질 뻔했어요. 아버지는 빚 때문에 매일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누워 계시고, 그때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밤늦게. 박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때 봉투를 두고 가셨죠. 500만 원. 그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아세요? 집 월세 석 달치였어요.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이 숨통이 트였어요. 그건 아무 조건도 없이 주시고 가셨어요. 갚으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몇 번이나 찾아뵈려 했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피하셨죠. 정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돈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대학도 갔고 지금은 회사에서 부장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도 대학 갈 나이가 됐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원금과 30년치 이자 계산했어요. 받아주세요.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살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예요.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정미라는 통장을 이발소 탁자 위에 놓았다. 못 받으시겠다면 할아버지 손잡은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선행은 이어져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이발이 끝나고 모자가 함께 이발소를 나섰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많은 이들의 눈에 공감과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손님은 40대 남성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박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할아버지, 저 이진우예요. 20년 전에. 아, 진우야.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던 그 청년. 네, 기억해 주시는군요. 이진우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저 정말 힘들었어요. 1년 넘게 취업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자존감은 바닥이고, 면접 볼 때마다 이발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박 할아버지는 묵묵히 이발을 시작했다. 이진우가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는 제가 면접 본다고 할 때마다 공짜로 깎아주셨죠. 그것도 정성껏. 한 번은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넥타이까지 빌려주셨잖아요. 그 넥타이 메고 간 면접에서 붙었어요. 그랬구나. 잘 됐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첫 월급 받고 찾아뵈러 왔을 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줄 차례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이진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저 지금 중소기업 인사팀장이에요. 이건 저희 회사 취업 준비생 장학금 프로그램 안내서예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영광 장학금이요. 박 할아버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 그것은 미소의 흔적이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내 이름을 붙이는 건 할아버지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각자의 어려운 시절, 박 할아버지가 조용히 건넨 도움의 손길,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발소는 점점 더 많은 감사와 눈물로 가득 찼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쉬지 않았다. 밖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차마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 손자 민준이가 샌드위치를 가져왔지만 할아버지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다시 가위를 들었다. 여섯 번째 손님은 젊은 여성이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이발소에 들어서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진이에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이건 제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죠.
박 할아버지는 가위를 내려놓고 일기장을 받았다. 노란 종이에 희미하게 쓰인 글씨들.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도 영광이발소 할아버지를 뵈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나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주시고 새학기 준비물 사라며 봉투를 쥐어주셨다.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아버지는 안 계신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아시는 걸까? 나는 할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박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최유진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일기장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수십 번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셨죠. 그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내 딸 유진이가 크면 꼭 영광이발소를 찾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게 하리라. 나는 그분의 은혜를 평생 갚을 수 없지만 내 딸은 그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셨어요. 동네 독거노인들 반찬 배달하시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시고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항상 영광이발소 할아버지께 배운 거라고 하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군, 최광수 군의 딸이구나.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그럼, 착한 아이였지. 어려운 형편에도 늘 밝게 웃던. 최유진은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박 할아버지와 중학생 최광수가 이발소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사진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박 할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7번째 손님은 3명이 함께 왔다. 70대 노인과 40대 중년, 그리고 10대 청소년. 3대가 함께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저희 기억하시죠? 노인이 먼저 말했다. 송씨네 가족 아닌가? 자네가 송만수 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 아들 준호. 그리고 손자 태양이에요. 송만수 노인은 아들과 손자를 박 할아버지 앞에 세웠다. 40년 전, 제가 이 동네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일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공장 다니다가 사고로 손을 다쳐서. 네, 한쪽 손을 쓸 수 없게 됐죠. 실직하고 내 식구 굶기고.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 이발소 청소부로 고용해 주셨어요. 송 노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리고 제 아들 준호도 방과 후에 이발소 심부름 시켜주셨죠. 가족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들 송준호가 말을 받았다. 저도 기억해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 이발소에서 손님 머리 감겨드리고 빗질하고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죠. 준호는 손재주가 좋다. 미용사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미용사 됐나? 아니요. 대신 제 아들 태양이가 미용 전문학교 다니고 있어요. 손자 태양이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할아버지, 저 내년에 미용사 자격증 따요. 그리고 언젠가 할아버지 같은 이발사가 되고 싶어요.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거 좋은 꿈이구나. 송만수 노인이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집 3대가 모두 할아버지 덕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가 그 마음을 이어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행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죠. 이발소 밖 여전히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다. 각자의 사연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오후 2시가 넘어서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 SNS를 보고 달려온 사람들까지 합세했다. 동네 주민들은 이발소 앞에 간이 의자를 가져다 놓고 따뜻한 차를 돌렸다. 8번째 손님은 6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발소에 들어서며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 저 기억 못하시죠? 김술래예요. 35년 전에 잠깐 이 동네 살았던.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술래 씨.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네, 맞아요. 그때 남편이 암 판정받고 큰 수술했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정말 막막했죠. 김술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제 2 아들 머리를 무료로 깎아주셨어요.
3년 동안 그것뿐이었나요? 명절 때마다 봉투를 쥐어주시고 아이들 학용품도 챙겨주시고 그때 순례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이 버텼어요. 남편도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아이들도 잘 컸어요. 큰아들은 지금 의사예요. 작은 아들은 교사고요. 김순례는 가방에서 편지 2통을 꺼냈다. 이건 제 아들들이 쓴 편지예요. 영광이발소 할아버지께 꼭 전해드리라고. 박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김철수입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도 할아버지 영향이 큽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김철호입니다. 형과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를 직접 뵙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선행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교사가 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반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5명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나눔의 정신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9번째 손님은 젊은 부부였다. 아내는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희 부부 기억하세요? 이경민, 박지혜 부부예요. 아, 경민이 부부. 몇 년 전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 이경민이 말했다. 할아버지, 그때 일 기억하세요? 저희 결혼식 1달 전에 저희 전세금 사기 당한 거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3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결혼 준비금 전부였죠.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아내 박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봉투를 주셨어요. 500만 원. 그리고 결혼식은 꼭 올려라. 힘들 때일수록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돈 덕분에 작은 결혼식이라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이도 생겼고요. 이경민은 유모차에 아기를 안아들었다. 할아버지, 이 아이 이름이 이영광이에요. 할아버지 성함에서 따왔어요. 박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영광이라니. 네,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처럼 빛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박지혜가 덧붙였다. 저희 부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에게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겠다고. 할아버지께 배운 그 정신을 대대손손 이어가겠다고. 10번째 손님은 대학생이었다. 20살 남짓한 청년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저는 정우성이에요.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제 선배 김민호 형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SNS에서도 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우성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저는 지금 대학 봉사 동아리 회장이에요. 저희 동아리 이름이 작은 실천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내 이야기에서? 네. 할아버지는 거창한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도움들, 무료 이발, 작은 용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작은 실천들을. 정우성은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여주었다. 동아리 회원들의 선행 기록이었다. 독거노인 장보기 도와드리기, 공부방 아이들 과외 봉사, 유기동물 보호소 청소, 노숙자 무료 급식. 저희는 할아버지를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박 할아버지는 수첩을 넘기며 하나하나 읽었다. 그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오후 4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발소 앞줄은 여전했다. 이제는 2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방송국 취재진도 도착했다. 기자들은 줄 선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이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11번째 손님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이발소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박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그를 일으켰다. 무슨 일인가? 나는 자네를. 할아버지는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20년 전
제가 이 이발소에서 돈을 훔쳤어요. 이발소 안이 조용해졌다.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했다. 그때 저는 20살이었어요. 가출 청소년이었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이 이발소가 문 닫은 줄 알고 몰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랍에 돈이 있더라고요. 아, 10만 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제가 잡혔어요. 다른 건으로요.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나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보호자처럼 행동하시면서 경찰에게 제가 맡아서 잘 돌보겠다고 하셨죠. 그때 자네가 너무 어려 보여서 할아버지는 저를 쉼터에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구해 주셨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떠났어요. 남성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2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때 훔친 10만 원의 이자까지 계산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받은 은혜는 도저히 돈으로 갚을 수 없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지금 청소년 쉼터 운영하고 있어요. 가출 청소년들 돕는 일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요. 박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12번째 손님은 할머니였다. 80대로 보이는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다. 영광씨, 나예요. 강순자. 박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순자씨, 옆 동네 식당 하시던. 그래요. 50년 지기 아니에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왜 이제 오셨소? 연락도 없이. 미안해요.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있었어요. 오늘 이발소 문 닫는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강순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광씨, 60년 전 기억나요? 우리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그럼요.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요. 그때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없었죠. 전쟁 끝나고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그랬지요. 나는 이발 기술밖에 없었고, 순자 씨는 요리 솜씨뿐이었고. 그래도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식당 시작할 때 영광 씨가 돈 빌려줬고, 영광 씨가 이발소 확장할 때 내가 도왔고, 두 노인의 눈에 추억이 어렸다. 영광 씨, 고마웠어요. 60년 동안 좋은 이웃이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맙지요. 강순자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영광 씨 주려고 60년 동안 간직했어요. 박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시계가 들어있었다. 이건 영광 씨가 젊었을 때 차고 다니던 시계예요. 한 번은 술이 막힌다고 내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찾아가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랬더라고요. 그건 별거 아니었는데요. 나한테는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60년 동안 이걸 잘 보관했다가 오늘 돌려주려고요.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60년의 우정이 그 손길에 담겨 있었다. 13번째 손님은 초등학생이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서연이. 내가 머리 깎아준 적 있나? 아니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엄마한테요. 엄마가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머리 깎으러 왔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기억해요. 착하게 살아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나요? 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서연이가 그림 한 장을 꺼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렸어요. 할아버지 이발소요. 그림에는 작은 이발소와 웃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다. 고맙구나, 서연아.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 할아버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14번째, 15번째 손님도 계속 이어졌다. 각자의 사연, 각자의 감사. 작은 이발소는 40년의 추억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저녁 6시가 되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위를 놓지 않았다. 손자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잠깐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분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쉬겠나. 16번째 손님은 소방관이었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 소방복을 입은 채로 왔다. 할아버지, 근무 중이라 잠깐만 들를게요. 정민수예요. 민수야, 많이 컸구나. 20년 전엔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그때 할아버지께 진로 상담 많이 받았죠. 정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회상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장래 희망을 못 정해서 방황했어요. 부모님은 대학 가라고 하시고 저는 자신이 없고. 그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기억해요. 뭐라고 했더라? 남을 돕는 일을 해라. 그게 가장 보람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방관이나 경찰 같은 직업도 좋다고 하셨죠. 그래서 소방관이 됐구나. 네, 15년째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구했을 때의 그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민수는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다. 그가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출하는 사진이었다. 작년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3살 아이를 구했어요. 그 아이 부모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제게 길을 알려주셨다고. 박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17번째 손님은 교도관이었다. 50대 여성이 단정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윤미숙이에요. 미숙이. 30년 전에.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문제아였죠. 윤미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중학교 때 가출하고, 싸우고, 절도도 하고, 경찰서 단골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이발소로 데려오셨죠. 그랬지. 너무 삐뚤어져 있어서 안타까웠어. 할아버지는 저한테 매일 이발소 청소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청소 끝나면 항상 따뜻한 밥을 주셨죠. 처음에는 싫었어요.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는 게, 기다려준다는 게 저를 변화시켰어요. 윤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길을 잃었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기억나는구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교도관이 됐어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상담하고 재활을 돕는 일을 해요. 할아버지께 받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요. 18번째 손님은 의사였다. 40대 남성이 흰 가운을 입고 왔다. 할아버지, 저 강태준이에요. 20년 전에. 아, 태준이. 의대 가겠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그 학생. 네, 맞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셨죠. 강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웃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의대 간다는 게 무모해 보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그런데 할아버지만은 달랐어요. 꼭 해라. 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 할아버지가 이발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아주셨잖아요. 폐점 후에 공부할 수 있게. 겨울에는 난로도 틀어주시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틀어주시고. 그게 뭐 대수라고. 할아버지 덕분에 의대 갔어요. 그리고 지금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무료 진료도 하고 있고요. 강태준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제 병원 명함이에요. 영광 소아과예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19번째 손님은 목사였다. 60대 남성이 목회복을 입고 왔다. 할아버지, 40년 만입니다. 최진영입니다. 진영이. 그때 그 대학생? 네, 40년 전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방황할 때 할아버지를 만났죠. 최진영 목사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저는 인생의 의미를 잃었었어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그때 이 이발소에 왔어요. 머리를 깎으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생 상담을 했죠.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 이유가 있다. 내가 아직 그걸 못 찾았을 뿐이다. 조금만 더 살아봐라.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 작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요. 20번째 손님은 사회복지사였다. 30대 여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제 스승님이 할아버지 제자예요. 윤미숙 선생님이요. 아, 아까 왔던 미숙이. 네,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박수진은 파일을 꺼냈다. 제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 자료예요. 저희는 영광 정신을 실천하고 있어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박 할아버지는 파일을 넘기며 젊은 사회복지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선행이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밤 8시, 이발소 앞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졌다. 그러나 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25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돗자리를 깔고 간이 텐트까지 쳐가며 기다렸다. 21번째 손님은 노부부였다. 두 사람 모두 70대로 보였다. 영광씨, 우리 기억하시오? 아, 옆 동네 김씨 부부. 오랜만이오. 50년 됐소. 우리가 신혼 때 이 동네 살았을 때부터 남편 김철수가 말했다. 그때 우리 부부 정말 가난했소. 방 한 칸짜리 셋방에서 살았고 처자이 낳을 돈도 없었소. 아내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때 영광씨가 우리를 도와줬잖소. 출산 비용 보태주시고 아기 용품도 사다 주시고. 그건 이웃끼리 당연한 거 아니었소? 당연한 게 아니었소. 우리한테는 구원이었소. 김철수가 사진첩을 꺼냈다. 이게 우리 첫째 딸이오. 지금은 39살 됐소. 이 아이가 영광씨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소. 그렇게까지 말하면 사실이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소. 할아버지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요. 김영희가 덧붙였다. 우리 딸이 오늘 못 와서 이걸 전해달라고 했소. 그녀는 편지를 건넸다. 박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영광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를 직접 뵙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할아버지 덕분이라고요.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간호사가 됐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 22번째 손님은 동네 슈퍼 주인이었다. 60대 남성이 손수레에 음료수 상자를 가득 싣고 왔다. 할아버지, 저 이웃집 슈퍼 하는 박진수예요. 아, 진수씨. 무거운 걸 왜 가져왔소?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 드시라고요. 할아버지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것도 못하겠소? 박진수는 밖으로 나가 줄 선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30년 전 기억하시죠? 제가 이 슈퍼 인수할 때 돈이 모자랐던 거요. 그랬지. 그때 내가 조금 도와줬지. 조금이 아니었어요. 2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제가 이 슈퍼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 갚았잖소. 이자까지. 돈으로는 갚았지만 마음으로는 못 갚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23번째 손님은 동네 약국 약사였다. 50대 여성이 약봉지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혈압약 챙기셨어요? 아, 정 약사님. 오늘은 바빠서 깜빡했소. 그럴 줄 알고 가져왔어요. 정 약사는 약과 물을 건넸다. 할아버지, 20년 동안 매달 약 챙겨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고마웠소. 약값도 항상 깎아주시고.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병원비 도와주셨던 거에 비하면 그건 옛날 일이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영광이발소 할아버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약국을 하는 거예요. 24번째 손님은 동네 빵집 주인이었다. 40대 여성이 큰 상자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샌드위치 만들어 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 드시라고요. 고맙소. 김 사장님. 제가 이 빵집 시작할 때 할아버지가 첫 손님이셨잖아요. 그것도 10년 동안 매일 아침. 그때 빵이 맛있어서 그랬소. 처음에 장사가 안 됐어요.
문 닫을 뻔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내주셨어요. 이 빵집 빵이 맛있다고. 당연한 거 아니었소? 아니에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버텼어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은인이에요. 25번째 손님은 동네 세탁소 주인이었다. 70대 할머니가 깨끗이 다린 옷을 들고 왔다. 영광씨, 가운 새로 다렸소. 아이고, 박시대, 고맙소. 50년 동안 영광씨 옷 빨아들였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구려. 박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같은 시기에 이 동네 왔잖소. 둘 다 아무것도 없이. 그랬지요. 그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소. 내가 힘들 때 영광씨가 도와주고, 영광씨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그게 이웃 아니었소? 맞소. 우리는 진짜 이웃이었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이웃이 어디 있소?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50년의 우정이 그 침묵에 담겨 있었다. 26번째, 27번째 손님도 모두 동네 이웃들이었다. 문구점 주인, 정육점 주인, 채소 가게 주인. 모두가 박할아버지와 함께 이 동네를 지켜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감사를 전하며 작은 선물들을 건넸다. 밖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간이 무대를 만들었다. 누군가는 기타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노래를 준비했다. 박할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박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위를 놓지 않았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했다. 28번째 손님은 젊은 기자였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노트북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역 신문 기자 이수진이에요. 인터뷰요. 나는 그런 거.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묻혀서는 안 되잖아요. 박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소.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오. 그게 특별한 거예요. 할아버지, 40년 동안 묵묵히 남을 도우신 거요. 이수진 기자는 노트북을 켰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인터뷰한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모두가 할아버지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면 뭐가 대단한가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과찬이요. 할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박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어려웠소.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으로 이 동네에 왔을 때 나도 아무것도 없었소.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소. 밥을 나눠주고 일자리를 주고 이발소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소.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었소. 박할아버지의 눈에 먼 과거가 어렸다. 그래서 생각했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고. 그게 40년 동안 계속된 거군요.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오. 이수진 기자는 노트에 빠르게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29번째 손님은 대학 교수였다. 50대 남성이 학술 논문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 저 김성우입니다. 사회학과 교수예요. 교수님이 왜 이런 데를. 할아버지 이야기를 논문으로 쓰고 싶어요. 지역 공동체의 숨은 영웅이라는 주제로요. 논문이라니. 내가 무슨 영웅이요? 영웅이세요, 할아버지. 40년 동안 지역 사회에 기여하신 거요. 이게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에요. 김 교수는 논문 초고를 보여주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할아버지가 도우신 사람이 직접적으로 300명, 간접적으로는 1000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선행의 연수의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렇소. 네. 할아버지 한 사람의 선행이 지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제가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박할아버지는 논문을 천천히 넘기며 읽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무료 이발, 경제적 지원, 진로 상담, 심리적 지지. 40년의 기록이 거기에 있었다. 30번째 손님은 시의원이었다. 50대 남성이 정장을 입고 왔다. 할아버지, 저는 이 지역 시의원 박정훈입니다. 시의원님이 왜 여기를? 할아버지께 감사패를 드리러 왔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금색 감사패가 들어있었다. 시에서 할아버지의 공헌을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40년 동안 지역 사회에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요. 이건 너무 과분하오.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었기에 이 동네가 따뜻한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었어요. 박 의원은 감사패 외에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영광 장학기금 설립 계획서예요. 시에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도우신 분들이 모두 기부를 약속했어요. 이미 3억 원이 모였어요. 박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31번째 손님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다. 40대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최영미예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요. 영상이라니. 오늘 이 광경을 보세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에요. 최 감독은 카메라로 밖을 찍었다. 여전히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할아버지는 보여주셨잖아요. 한 사람의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데요. 32번째, 33번째 손님도 계속 이어졌다. 각자가 박 할아버지의 선행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새벽 1시, 이발소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다. 박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이발을 계속했다.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땀을 닦아드렸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밖을 보니 아직도 50명 정도가 줄 서 있었다. 새벽까지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290번째 손님까지 끝났다. 이제 10명 남았다. 박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가위를 들었다. 291번째 손님은 70대 할아버지였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다. 영광씨, 나 알아보겠소?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대식이 아닌가? 그렇소. 60년 만이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6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대식아, 어떻게 여기를? 신문에서 봤소. 영광이발소가 문 닫는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왔소. 부산에서? 그 먼 곳을. 이대식 노인은 의자에 앉으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60년 전, 우리 둘이 피난민으로 이 동네에 왔을 때 기억나오? 기억하지. 둘 다 20살이었지. 그때 우리 약속했잖소. 함께 이 동네에서 자리 잡자고. 그런데 나는 약속을 못 지켰소. 무슨 소리요? 대식이는 부산 가서 사업 성공했잖소. 성공은 했지만 영광 씨만큼 의미 있는 삶은 못 살았소. 이대식은 사진첩을 꺼냈다. 이게 우리 둘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오. 이 이발소 앞에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두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광 씨는 평생 이 자리를 지켰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도왔소. 나는 돈만 쫓아다녔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대식이도 잘 사셨잖소. 잘 산 건 아니오. 영광 씨처럼 의미 있게 산 건 아니었소. 이대식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60년 전에 영광 씨한테 빌렸던 돈이오. 그때 영광 씨가 나한테 5만 원을 빌려줬잖소. 그 돈으로 내가 사업 시작했소. 다 옛날 일인데. 아니요. 60년치 이자까지 계산했소. 그리고 영광 씨가 이 이발소에서 베푼 선행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 비용도 함께요. 박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지만 이대식은 봉투를 탁자에 놓았다. 292번째부터 299번째까지 남은 손님들도 각자의 감사를 전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300번째 손님의 차례가 왔다. 새벽 3시였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영주야. 할아버지. 오래간만이에요. 그녀는 박 할아버지의 손녀였다. 10년 전 가족과 갈등으로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던 손녀. 영주야. 정말 내가 맞니? 네. 할아버지. 저예요.
박영주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오르셨어요. 제가 철없었어요. 박영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SNS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이발소가 문 닫는다고, 300명이 줄 섰다고.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훌륭한 할아버지를 도왔는지. 영주야, 할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를 힘들게만 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손녀를 일으켜 세웠다.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할아버지, 저 이제 엄마가 돼요. 내년 봄에 아기가 태어나요.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정말? 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셨는지. 박영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손님이 되어서 영광이에요. 영주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 할아버지는 손녀를 꼭 안았다. 10년 만에 포옹이었다. 이발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300번째 이발이 끝났다. 새벽 4시, 40년 역사의 영광이발소가 문을 닫는 순간이었다. 새벽 4시 30분, 박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발소를 정리했다. 가위를 닫고, 거울을 닫고, 바닥을 쓸었다. 40년 동안 해온 일과였다. 밖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다. 300명의 손님과 구경 온 사람들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발소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다음에는 모두가. 박수 소리가 새벽거리에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 누군가 외쳤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외쳤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곳곳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박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깊은 절이었다. 내가 고맙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소.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오.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 옆에 섰다. 할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손녀 영주를 바라보며 웃었다. 증손자 얼굴 보는 게 첫째 목표고, 그 다음에는, 글쎄, 할 일이 많겠지. 그때 첫 번째 손님이었던 김민호가 앞으로 나왔다. 할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는 큰 현수막을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영광이발소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행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300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오늘 오신 모든 분의 서명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김민호는 또 다른 것을 꺼냈다. 두꺼운 책이었다. 영광이발소의 40년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의 사연을 모은 책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책을 받아 천천히 넘겼다. 300개의 사연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각자의 감사, 각자의 추억, 각자의 약속. 그때 시의원 박정훈이 나섰다. 할아버지, 발표할 게 있어요. 그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시에서 이 이발소 자리를 영광기념관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거점으로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영광장학기금도 정식으로 출범해요. 이미 5억 원이 모였어요. 매년 100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 최영미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박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오. 서로 도우며 사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줬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줬소. 그게 세상을 바꾸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나는 40년 동안 이발소를 하면서 배웠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박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 고맙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어서. 그리고 부탁하오. 이 정신을 이어가 주시오. 다음 세대에 전해 주시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안았다. 울고, 웃고, 약속했다. 박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서로 도우며 살겠다고. 박 할아버지는 영광이발소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그곳.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뀐 그곳. 그는 천천히 문을 잠갔다. 안녕, 내 인생. 그리고 돌아섰다. 손자 민준이와 손녀 영주가 양쪽에서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다. 뒤에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노랫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불렀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에 감사해요. 박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흔들었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영광이발소는 문을 닫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정신은 계속될 것이었다. 300명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도울 수천 명의 사람을 통해 작은 이발소에서 시작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먼 곳으로 박 할아버지의 선행은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것이 40년 동네 이발소의 진짜 기적이었다.